직원들 월급 주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지역에 대형 사업이 벌어질 때에 그 주민들 피눈물 짜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 좀 더 합리적이고 주민들이 그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제시가 돼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도시공사가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이게 낮아져서 난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겁니다. 철도 평택에서 평택항 가는 철도, 그 철도시설공단이 할 때요, 보상 문제 가지고 이렇게 논쟁 벌여본 적 없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이주단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수적인 문제지 감정가 때문에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유독 도시공사가만 낀 이 사업에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요. 저희가 감정평가 부분이 14개 중에서 3개의 감정평가를 제외하고 11개를 갖고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 각자 거기서 주민대표에서 3군데 중에서 하나 소트하고. 아,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했습니까? 조시공사 추천했는데 꼴등했다며, 제일 낫다며.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있기야 있겠지만. 네. 그 저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저희가 조절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를. 조절하라는 게 아니라, 네. 의심스러워요, 정말 도시공사가. 왜 이 사업지구에서 대책위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를 고집하는지 아십니까? 왜 대책위가 반드시 우리가 이 감정평가를 우리가 하나 선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알아요? 예? 그 의도를 모릅니까? 아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 드리면 아무나 추천해서 3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 아무나 추천하면 되지. 그러니까 대책위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감정평가서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요. 그래도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는 그래도 다른 데가 추천하는 사업시행자나 이런 데보다 좀 나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도시공사는 우리는 뭐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럼 주민들이 저 3개 업체 중에서 하나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내 그 2개 업체는 내 얘기를 못 알아듣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추천한 데는 감정에 대한 문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딴 데보다는 조금 기대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시공사는 정작 평택 시민을 위한다고 하고서 막상 지금 해보니까 3개 중에 최고 하 금액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일했습니다. 한들 누가 그걸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도시공사 그 자리 지키려고 뭐 월급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질의 좀 해볼게요. 앞으로 도시공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지구에 해당되어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절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피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주고 그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나 진짜 답변도 진짜 와닿지 않는데 이미 감정평가에서 평가 금액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시민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니 이의제기하면 뭐 지토위나 뭐 중토위 가서 뭐 조정한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이의제기 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고 그것도 반영시키려면 보통의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야. 왜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대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그런 사례를 통해서 감정가가 확 뛰기라도 했답니까? 그렇게 어물쩡 이렇게 여기서 자리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답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까 양경수 의원이 난 뭐 이쪽 진이 이산단에 땅값을 난 잘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100만 원 받는 게 지금 80만 원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시민들이 도저히 그것을 납득 못해요. 그러면 그 화살이 어디로 가냐? 도시공사 사장한테 안 갑니다. 평택시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평택시에 대해서 증오심이 생기는 거라고. LG전자가 와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LG전자가 돈을 낸다 했는데 돈 안 내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에 안 나? 여기 내고요. LG전자가 쓰는 거에 90%를 미리 선납으로 냅니다. 냈어요? 이게 뭐 지금 600억 지금 현재 들어왔습니다. 600억이 예. 여기에 3,270억 LG가 3,270억 내야 되는데 3,240억을 LG하고 그 계열사 두 군데가 오게 됐는데 지금 6월 말하고 6월 7월 말에 달 이제 여기 분양 수입이라는 게 LG에서 600. 들어온 거 예, 600억이요?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어떻게 들어와? 지금 매월 300억씩 들어옵니다. 9달에 나눠서. 그게 애초에 그렇게 협약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맡았는데 무슨 돈으로 하려고 이걸 했어? 그러니까 한 보상을- 5천억 들어가는데요. 네. LG전자와 그 협력사에서 3,240억을 먼저 주고 우리가 기체를 1,150억 받고 나머지 한 900억에 대해서는 나머지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분양하는 게 한 4만 평 되는데 그거를 분양 해가지고서 이걸 할 계획입니다. 이제 공사채 발행해가지고 1,150억 가지고 보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같이 지금 만약에 그거 이게 하는데. 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안 됐을 때는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전임 시장도 이제 매번 행사장 가서 얘기하거나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실수요자 방식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 LG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실수요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업 시행자가 돈 없는 사업 시행자가 해서 돈 은행에서 꼬고 뭐 건설사 부르고 이게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우리 시에 지금 브랜시티 같이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LG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들이 실수요자 방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 없다고 했는데 애초에 600억 들어오고 나머지 300억씩 매달 들으면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보상에 대한 아까 금액 나온 3천 얼마입니까? 3,558억. 3,558억. 예. 이 돈만큼은 그래도 미리 보상 시점에 다다랐을 때까지 다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지금 자금 계획을 그 9달에 나와서 300억씩이니까 우선 초기에 필요한 1,5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지작물 보상이나 전체 보상 중에 토지 보상은 얼마예요? 지금 2,560억이 현재 보상이 네. 통보가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해주면 못 주는 거냐?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를 이렇게 턱 밑에 와가지고 지금 보상을 한다고 지금 다 해놓고서 돈을 이제 왜 사고 그랬냐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안양구의 기체 승인을 받는 과정에 지난 6월달에 그 안양구에서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의회 승인 절 그거가 끝나야 또 의회 승인 절차를 위해서 지금 수년적으로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결국은 보상한다고 이제 1,150억 갖다가 받아서 165억을 이자를 금융이자 내는 거예요. 예, 그거 그렇습니다. 누가 내요? 그 사업지구에서 내는 거죠. 조성원가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조성원가 다 들어가지. 예. 그래서 결국 이것도 산업단지요. 예. 산업단지 조성원가라면 조성원가 높아지면 이거 100% 다 LG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80%를 LG가 쓰고요. 나머지는 20% 분양해야 됩니다. 예. 조성원가의 5%? 뭐가요? 이득이요? 예. 이득은 조성원가로 줍니다. 이거. 조성원가 주는데 이게 비싸지면은 이런 금융 비용이나 다른 재반 비용이 높아지면 조성원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분양가가 높아지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아까 오전에 답변할 때 보니까 뭐 동탄하고 평택하고 예. 비교하면서 여기는 굉장히 분양 조성원가 높을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LG가 미리 선납을 줘도 선납 이자 할인을 안 해주고 대신 조성 원가를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그러니까 내 미리 얘기는 이자 뭐냐면 600억만 다 내 돈을 빌려서 땅을 조성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여기 돈을 미리 주고 하기 용지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LG가 다 이걸 돈을 제때 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근데 LG가 이제 자기 쓰는 그 면적의 90%를 먼저 돈을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분양하는 건 우리가 300억씩 나눠서 준다며요. 예,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예, 9달에 그래도 제가 나눠서. 볼 때는 이 보상할 시점에서 보상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LG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은 이렇게 맨날 공사채나 발행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하면 다른 데는 다 100% 공사채를 발행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뭐 한 5천억이 넘는데 1,150억만 공사채 발행하고 나머지는 아니 지난번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포승지구도 결국 공사채 받아가지고 보상 주고 했어요. 예, 지금 900억 거기도 받아서 지금 그렇고. 예.
근데 거기는 1,500억 중에 900억을 공사처 이거 공사처리 놓고 여기는 전체 사업비 중에 한 20% 정도만 그 기체를 활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데 비해서는 여건이 상당히 좋은 여건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여건이 좋은데 이렇게 이 주민들의 이 보상 때문에 마찰이 있어요. 예, 지금 아까 드렸지만 보상이라 그러면은 다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이거 뭐 땅이라 아니 그것이 기대 심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기대 심리라면 그러냐면 예전에 있던 금액에서도 터무니없이 적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을 주는 기준이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지가 상승률에다가 아니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다 알지. 근데 지금 그러나 기본적으로 10년 전에 100만 원이 이제 지금 10년 지난 다음에 보상을 받아 80만 원이라니까 동의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민들한테 뭘 얘기했냐면 매매 실력 가격이 들어가니까 매매 실력 가격을 가져와라. 거기 지금 뭐 다운 계획서 못 쓰니까 거기 토지 등기 분도에 다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제시해달라도 제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가격이라는 건 그냥 어느 기대 심리의 가격이 있는 거지. 거래가 됐으면 거래 가격.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협동화 단지에 그 200평 공장 포함해서 같이 똑같이 붙은 땅이 200만 원이고 여기 이 땅은 그 땅값 250만 원. 그다음에 지작물 보상 따로 영업 보상 따로 줬는데도 작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이거 누가 만약에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이런 일도 있을 정도면 그것도 공정회계에서 세계가 평가내고 또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주민평가상은 당연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평가하는 중에 세계가 똑같습니다. 아까 그 사장께서는 대답을 뭐 이제 피해가던데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정평가사는 금액이 높잖아요. 네. 근데 도시공사에는 왜 낮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균형을 아니 그러니까 그 보상 감정하는 방식이 표준지에다가 적용시키는 방식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느 감정사나. 그러니까 평가사들이 근데 우리가 평가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뭐 지니까만 지라도 한 3억 5천 정도 수수료를 큰 돈을 줘가면서 국가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만 평가를 해라. 그리고 공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이 한 걸 갖다 이걸 네가 얼마로 올려라 나라라 그래 할 수 없는 처지고 지금 저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할 때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선정한 감정평가사는 왜 금액이 높아지냐 이거요. 그리고 평가사 나름대로 평가를 해왔으니까 저희가 그걸 왜 여기는 높고 낮으냐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니 주민들이 평가한 거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올라가는 거고 도시공사가 선정하는 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게 최고 낮은 금액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평가를 하면 평가사들이 한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평가를 한 게 세계 평가사가 최대 10% 이상이 지나가면 그게 평가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율을 합니다. 그 사람들끼리. 조율하는 과정에 너는 제가 알기로 주민이 추천했으니까 좀 내고 적게 해서 그 가격을 자기들끼리 가격을 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합하는 거예요? 아니, 대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대개들 그렇게 하기는. 지금 그 말씀대로 하면 평가가 엉터리로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위 많이 나온 거 적게 나온 거여서 그걸 적절한 선에서 타협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공시 표지 내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로 크게 벗어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여기 다 알고 있어요. 평가사 3개가 하면 그 기준 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 벗어나거나 뭐 이럴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는 기본적으로 어느 사업지구든지 좀 높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도시공사가 한 이 평가사는 그 3개 중에 최고 낮은 금액이 나왔냐 이거요. 그건 설명을 하지만 예.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들은 아무도 없어. 저희가 그간에요. 그 주민들하고 대책위하고도 여러 번 면담을 하고 또 이런 그 시와 또 아니 대책위 면담만 100번을 그런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평가사 그 기간은 정해지 말아라. 거기 안 해줬고 다음에 평가사들이 뭐 어쩌고 그래서 그 사람도 세 사람 나고 주민대책이 오고 평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거기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해 피눈물 나면 안 되니까 충분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하나하나 그 대책위 앞에서 불러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개인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라는 할 수 없는 거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송탄 출정소 상황실에서도 불러도 되고, 다 그 주민대책위, 지금 현재 대책위라는 분들은 기존의 대책위가 주민들이 50% 이상 추천을 받아서 대책위에 있는데, 이 보상 나간 다음에 그분들은 빠지고 이분들이 좀 새로 지금 보상을 하면서 공사도 어렵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실장님 이제 실무적으로 잘 아시죠? 중토에 가면은 이게 많이 조정되던가요? 다른 사례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가사 세비용은 다 빠집니다. 나머지는 빠지는데. 공정한 기관에 의해 여기는 지금 공정한 기관 아닌가? 기존에 그러니까 했던 데는? 여기는 그래도 우리 그 평가사 있고 주민들이 그런 관계가 있지만, 여기는 그래서 그 토지 수용위원회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시공사가 추천했는데도 그게 낮은데 무슨 그 중토위 간다고 이게 뭐 달라져요? 이게 중투위에서 거기서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평가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공정하게 또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이걸 중토위로 넘어가서 보상받을 때까지는 꽤나 오랜 기간이 걸려요. 예? 한 두세 달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야. 이것을 저 협의 매수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의 신청 들어가면 불이익을 또 받게 돼 있어요. 뭐 다른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지금 주민들이 그 불이익이 된 부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고 하면은, 봤을 때는 저희가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고 해서 어떤 이런 부분,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피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누차 말씀드린 거고, 방법은 뭐 지토위, 중토위 이게 있으니까 그런 걸 했을 때 또 다른 14개 중에서 좀 3개가 됐으니까 11개 중에서 또 선정이 되겠죠. 그 지토에서 한 점 더 중토에 또 그런 시간을 아까 양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이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직접 나서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내가 하나 좀 이 자료 좀 물어볼게요. 수입이 5,287억이잖아요. 예? 그 지출은 5,176억인데 예. 그러면 나머지 111억이 개발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산업단지 개발하면 복합입니다. 거기 산업단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지원시설 용지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를 주고 거기에 이 지원시설은 약간의 이 이문을 붙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면 그 한 7,000평, 지원시설이 7,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분양을 했을 때 한 전체가 110억. 7,000평이요? 예. 지원시설 용지가? 예. 7,000평에서 111억이 남아요? 그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평당 뭐 400만 원 정도로 봐가지고. 근데 이것도 이제 아니 잘 7,000평을 하는데 111억씩 나오면은 이 도대체가 산업단지 말고 나머지는 엄청난 돈을 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양가를 심의를 또 인권자한테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냥 뭐 분양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산업단지는 법에는 15%돼 있는데 경기도 조례로 8% 이내로다가 아니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를 준다며요. 예. 그 얘기는 결국 돈이 한 푼도 남는 게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안 남는데 이제 11억이 이제 개발 이익이라고 하니까 예. 이걸 물어보니까 지원시설 용지 7,000평에 대해서 이걸 다 분양했을 때에 111억이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지원시설 용지인지 몰라도 7,000평에 111억씩 남는다면 이게 도대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7,000평에 어떻게 111억이 남냐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공사비에서 줄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보상비 잔뜩 줄여놓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7,000평에 111억이면 이게 평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남는 게 한번 계산 좀 해봐요. 아니 난 처음에 이걸 뭐 산업단지에서도 일부 조금 뭐 이게 조성업가에서 일부 남는 줄 알았더니 지원용지가 뭐 7,000평에서 111억이면 평당 이게 엄청난 금액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그렇게 그렇게 이제 분양을 했을 때에 그 111억이 남는 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11억이 남는 거 아니에요? 네, 추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111억 남는 거. 얼마 나왔어요? 평당 얼마 돼요?
남는 게? 자릿수가 이제 안 맞아요. 평당 1,580만 원씩 남는 거요? 예? 평당 1,580만 원이다 이거죠. 평당. 그냥 조성. 그러니까 그게 평당 1,580이라는 게 이게 순이익금이기 때문에 그만큼씩 남는다는 얘기요. 7,000평에. 아니 거기에 저게 들어야 돼. 뭐가? 조성 비용이 들어야 돼. 그 비용은 여기 다 포함된 건데 뭘 5,176억의 비용은 포함돼 있고 7,000평에 대한 조성 원가가 또 들어가야 되죠. 여기 있잖아요. 5,176억에 조성 원가는. 근데 어쨌든 빼야 되라고 그 금액이었어요. 다른 데서 아니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예, 거 111억이 남는 거라니까 지금. 1,580만 원이 남는다. 그래서 평당 1,780만 원씩 이걸 분양하면 남는다는 얘기요. 이게 정말 산술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냐고. 계산기. 이게 터무니없는 금액이지 이게 무슨 뭐 7만 평도 아니고 뭐 7천 평 가지고 이게 111억씩 남는다라면 그 개발 이익에 나오는 그 수치에 대해서는 별도 잘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조성원가에 준다 그랬고 나머지 지원시설 때문에 이 111억이 남는다 그랬으면 그 111억이 얼마나 규모인지 이제 물어보니까 7,000평이라 그랬더니 7,000평을 따져보니까 1,780만 원씩 이익금이 생기는 거야. 예? 그러면은 도대체 400만 원에 분양한다고 했는데 조성원가는 어디 가고 이 1,780만 원씩이면 4배 이상을 더 이게 부풀려진 거 아니야. 조성원가 빼고도 이게 무슨 가당키나 한 얘기냐고. 400 정도 생각한다며요. 지원시설. 근데 이익금만 1,780만 원이 남는다는 거야 뭐야. 1,500이 아니라 1,100 얼마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158만 원이 아까 1,700이라도 누가 계산한 거요? 150만 원이 그 150만 원. 계산을 잘해줘야지.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원 시정 용지에서 157억, 주차장에서 40억, 그래서 111억. 전문위원이 말이야 그걸 계산을 잘해줘야지. 의원님 그 전체적으로 5,200억에서 이 111억이면 2% 남는 겁니다. 2%. 전체 5,100짜리 갖고서 5,100억이면은 보통 민간에서 한 20%면 1,000억 정도는 남는 건데 이건 110억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드사에만 예를 들어 1년만 간다면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금융 비용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이제 저 진이 이사한데 포승 지구는 어떻게 보세요? 보승 지구도 지금 그쪽에 또 진위 쪽에는 뭐 한 대략 현재 11일까지인데 보상률이 한 대략 한 40%가 좀 미쳤지만 40% 오늘까지 하면 한 40%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상당히 잘 진행이 되는 걸로 보고 있고. 여기는 얼마 나갔어요? 몇 프로? 진이 진화 40%. 거기도? 아, 진위가 40%. 여기 그 포승이 23%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아직 날짜나 40% 보상 진행되기 이렇게 좀 쌩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아까 뭐 겐지지만 개별적인 그런 기대 심리 그런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눈치 보고 뭐 이렇게 그런 동향입니다. 너무 우리 도시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LG가고요. LG가 300만 원 이내로 조성을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또 300만 원이라면 그 낮은 조성 원가가 그렇게 그 낮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큰 기업이니까 300만 원대까지의 그 공장 용지를 해줘. 택지도 뭐 그렇게 안 될 건데 그래도 그런 되게 보면 얼추 그 용지비가 얼추 많이 해서 주는 겁니다. 아까 동탄하고도 비교하고 좀 저쪽 뭐 세계 쪽에 거기도 비교를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조성원가가 높은 겁니다. 거기 보면 그만큼 보상가가 지작물이 별로 없는데도 보상가가 많은 거는 그만큼 보상가가 낮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위 2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체 발행에 따른 평택시 보증 채무 부담 행위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양경국 부의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님께서 누구보다 잘하니까 좀 조정을 해주셔도 뭐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말거리는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걸 이렇게 딱 봤을 때 뭐 지금 전산 마비된 거는 뭐 최고 큰 게 이제 뭐 농협이나 이제 국민은행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우리는 또 도농 복합이라 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농협이라는 게 또 근거리에 또 지점들도 또 많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는 많았어요. 그렇지만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를 한 건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은 양분할 좀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냥 한쪽으로 다 해줬다가 뭐 그런 이자 그런 것도 예전에는 그냥 통으로 먹었지만 지금 또 별도로 나눠 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운영은 그나마 그래도 좀 뭐 잘 한다라고 네, 단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농협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중앙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죠. 중앙은 우리 지역 네. 현실 다 몰라요. 네, 우리 뭐 이 행안부에서 자체가- 나오는 지침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제약도 많은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따른다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있나 했을 그런 때 거는 문제 없지만 지금 이렇게 한다고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내려왔으니까 이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겁니다. 천천히 다시 더 좀 저기 하셔갖고 좀 하세요. 이게 중앙에서 지침 내려온다 해갖고 바로 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걸 니네 이거 안 해면은 다른 거에서 뭐 교부금이나 이런 거를 들 내려보내겠다. 다른 거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12월 말에 이제 다시 근거를 선정을 했는데 이왕이면 뭐 새로 개정된 걸로다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어요. 새로 개정된 거는 우리가 뭐 문제가 있어서 박는 건 아니고 위에서 지침으로 하는 거는요. 한번 그냥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보니까.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도 지난번에 6대 의회 때 이게 조례 개정 때문에 이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지금은 이제 의원이 아니지만 당시에 이제 모 의원께서는 상당한 이 조례에 관심을 갖고 이제 많이 제기를 했었어요. 우리 저 최윤수 국장님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당시 한 분도 없었네. 예. 우선 뭐 이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에 뭐 다 동의를 하고 이번에 배점 기준이 이제 바뀐 것은 좀 전에 뭐 제기된 것처럼 금융기관에 대한 능력을 좀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필요하다고 보여지긴 한데 이제 이랬을 때에 또 지역 주민 그랬을 때 이제 시와의 협력 사업 그리고 정기 예금 만기 경과 이율 여기서 이제 1점씩 빼가지고 네. 글이 붙여준 거 아닙니까? 네. 네. 사실 우리 시로만 보면 조금 불이익은 생길 수 있어요. 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행정안전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안전성에 더 이제 강할 이제 치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어떤 게 더 우리 시에 이제 이렇게 더 유리하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금고가 그동안 이제 우리 평택은 계속 농협이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점수가 이제 1.2점에 따라서 금고가 바뀔 수 있는 여지는 다분히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1.2점이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때에 이 점수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도 굉장한 논란이 이제 생겼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가 어떻게 이제 우리 시에 이제 이렇게 좀 다가올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아마 이제 문제가 이제 제기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거는 좀 심도 있게 한번 네.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여튼 이번 회기에 정 곤란하시고 판단이 좀 저기 하시면은 미디어로 좀 이렇게 이게 급한 거 아니에요 원래. 지금 이미 금고는 지정돼 있고 올 연말에 올 연말에 심사를 하기 해야 때문에 되기 이거 할 거라면 새롭게 내려온 지침에 따르는 게 낫지 무슨 않겠느냐.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아요. 예.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고려 안 할 수는 없어. 다만 이제 이랬을 때 이제 우리 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이 금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좀 더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이지. 하여튼 2012년부터는 이 금고 계약을 하는 게 무조건 공개 경쟁으로 지금도 합니다. 공개 경쟁했어요. 예, 공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연말에 할 때도 공개 경쟁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하여튼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업무 연찬을 해서 저기 할 테니까 그러면 부결은 시켜주시지 마시고 뭐 미리부터 미료를 해라고 신토했잖아. 우선 알았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정 제5항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지금 존경하는 이게 양경석 예. 의원님. 지금 이게 수입 증지가 이게 지금 수입 증지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있죠, 있기는. 이제 종이 증치, 예. 우편 딱지처럼 종이 증치가 약 한 37만 건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 같은 데도 뭐 다 네. 이런 걸 다 예, 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근거에다. 인증기가 79대가 있고요. 예. 무인 민원 발급기가 14대가 있고 통합 민원 발급기가 5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전자식으로 다 지금은 증지를 다 전자식으로 하고 예, 있잖아요. 하고 있고 그래서 종이 증지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건 자체 폐기를 하고 이 전자증지로 다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런 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수입 증지는 이게 매수가 있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카운터 안 되잖아요. 이게 뭐 발급이 안 돼서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수벌부 수불에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예. 그런 미묘한 얼마 차이 맞습니다. 안 나지만 문제도 이제 생기고. 자기들 뭐 사비도 끌어가고 직원들 굉장히 손해 많이 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고받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예. 소소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많았던데 예.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다 전산되고 다 거기서 다 카운트 탁탁 되는 거예요. 현금 내고 다 하는 거니까. 현금 내고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입 증지가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거는 그냥 이제 다 폐기시켰다. 폐기시키는 거예요. 예, 예. 그거는 폐기시키죠. 공통적으로 우리 시만 쓰는 건 아니었잖아요. 전체가 다 근데 마찬가지. 이제 평택시 수입증지이기 때문에 그 우리 예, 평택시에서. 예.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는 농협 시군구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운영이 되면은 날짜 별도로 잡아가지고 폐기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현지는 꽤 되는 것 같은데 수입증지 안 쓰지. 꽤 됐죠. 보니까 작년도 그 7월 26일 이후에는 하나도 쓰질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전에 좀 뭐 관가에 쓰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하나 쓰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게 수입증지가 필요 없다 판단해서 이번에는 좀 폐기를 뭐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해줬구만.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해를 선언합니다.